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증시콜라텍 진행의 아나운서 김소정입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이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코스피 코스닥 양지수 모두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1% 넘게 하락하면서 2,404선에서 마감했고요. 장중 2,400선이 무너지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43% 하락하면서 665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오늘도 외국인과 기관의 팔자세가 이어졌습니다. 외국인이 1,700억 원 매도하는 모습 나타냈고요. 이 기관 역시나 팔자세를 나타내면서 지수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지금 양자 암호나 반도체주 통신 장비 쪽은 강세 흐름 나타냈고요. 이러한 시장에서 좀 어렵다 느끼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희 증시 콜라텍과 함께 하시면서 시장 이겨내는 전략들 그리고 수익 볼 수 있는 종목들까지 함께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증시 콜라텍과 함께 다음 주 시장 그리고 내년 시장도 미리 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 증시 콜라텍 함께 하시는 방법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우측 하단에 QR코드 나오고 있습니다. 이 QR코드 쪽으로 카메라 어플 실행하시고 가깝게 비추시면 입장 가능합니다. 입장하시고 오늘의 공략주 2가지 모두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방송 공략주 상승률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공략 주셨던 종목들 상승률 표 먼저 살펴볼 텐데요. 이 CJ 시푸드라는 종목 식품주로 공략해 주시고 14.5%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호 타이어라는 폭설 관련주는 17.1% 기록하고 있고요. 이 겨울 수혜주로 소개해 주신 이후로 17%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모그린텍도 21%, 이스트소프트라는 종목은 무려 91%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11월 시장 자체가 많이 힘든 시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좋은 수익률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저희 증시콜라텍에서 매주 이렇게 2가지 공략주씩 제공해드리고 있는데요. 이 2가지 공략주 수익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두 다 최근에 공략 주셨던 종목들이고요. 이스트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2차례나 소개해 주시고 각각 70%, 90%의 수익률까지도 달성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공략 주셨던 CJ 시푸드 이렇게 좀 소외되어 있는 종목들도 소개해 주시면서 14.8%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매주 수익 나는 종목 소개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증시 콜라텍과 함께 하시면서 다음 주 시장에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함께 해주실 오치열 전문가님과 인사 바로 나눠볼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증시 콜라텍의 오철입니다. 일단은 요새 시장이 참 할 말이 없습니다. 네. 사실 정말 좀 저는 긍정적으로 흘러갔으면 좋지 않을까. 사실 이제 앵커님께서도 12월 달에도 그렇고 11월 말에도 저한테 연말 랠리, 산타 랠리 올 수 있을 것 같냐라고 물어보셨잖아요. 네. 제가 그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제발 왔으면 좋겠지만 너무 힘들지 않을까. 없다고 하셨죠. 솔직히 기대하기는 힘들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저도 제가 잘못된 분석을 가지고 네. 제발 그러지 않았으면 바랬지만 아니나 다를까 너무너무 상황이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외부에서 우리나라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보는 시선 자체도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굉장히 좋지 않고 또 이제 북쪽에서는 또 뭐 문제들이 또 많아요. 이게 좀 참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 증시 코스피 코스닥이 힘을 못 쓰고 있는 상태다. 그 와중에 또 코스피가 아니라 나스닥이랑 S&P는 사상 최고가 경신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도 우리도 이만큼이라도 조금 따라가는 그런 그 추세를 보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자 그래서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종목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국내 증시 종목을 공략을 하는 게 맞나?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이 시점에서 제가 국내 코스피 코스닥에 있는 종목들 중에 한 종목을 가지고 와서 안내를 하면 전혀 솔직히 저 같아도 잘 안 들을 것 같은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차라리 미국 주식 좀 공략을 해보는 것도 괜찮겠다. 좋은데요? 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 국내 주식 가져왔어요. 왜냐하면은
나스닥 가야겠다 하고 있는데 갑자기 종목 하나가 야 오치열 일로 와. 갑자기 부르길래 너 뭐야 하고 딱 봤는데 아 얘는 한번 잡고 가야겠구나. 제가 다음 주, 다다음 주에 나스닥이라든지 뭐 S&P라든지 이런 종목들을 공략을 하게 되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아 그러면은 오치열이 마지막으로 공략을 할 수도 있는 코스피 코스닥 국내 종목은 뭘까? 이거에 여러분들 집중하시면 1부 종목, 2부 종목 굉장히 상승률이 굉장히 괜찮은 종목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시면서 쭉 시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국내 증시 연말 흐름, 아쉬운 시장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공략할 수 있는 국내 주식 오늘도 준비해 주셨다고 하니까요. 오늘 두 가지 공략주 모두 다 함께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1부 종목과 2부 종목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공략주에 대한 수익률이 또 엄청 기대된다고 하는데요.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이 수익 가득 볼 수 있는 종목들 미리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공략주에 대한 자세한 정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함께 하시는 방법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우측 하단 QR코드 보이시죠? QR코드 쪽으로 카메라 어플 실행하시고 가깝게 스캔해 주시면 입장 가능합니다. 스캔하시고 오늘의 공략주 두 가지 모두 다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치열 전문가님과 시장 흐름을 좀 간략하게 짚어봤는데요. 전문가님, 네. 사실 국내 시장의 마지막 남은 종목이라고 하니까 좀 마음이 조급해지는데 빠르게 공략을 해야 될까요, 그러면? 솔직히 이게 제가 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왜 그러냐면은 당장 오를 것 같은 종목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코스피 코스닥에 눌려가지고 아직 힘을 잘 못 쓰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까지 얘네들이 코스피 코스닥이 이렇게 힘들지 모르기 때문에 네. 당장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날 올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종목인데 그렇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지수가 자체적으로 눌려버리면은 개별 종목들이 힘을 그렇게 쓰긴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이 뭐 저는 개인적으로 좀 단기로 보고 있습니다. 한 네. 2주, 3주 정도로 보고 있는데 그렇지만 국내 증시가 원달러 환율도 어느 정도 좀 안정이 좀 되고 그래도 1,500원은 아니잖아요. 그래도 그 네. 지붕을 뚫으려고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1,400원 좀 아래쪽으로라도 좀 자리를 만들어 준다면 이 종목이 힘을 크게 터뜨려 줄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앵커님께서 물어보신 것처럼 네. 이 종목은 정말 초단기까지는 아니고 네. 장기로 보는 건 더더욱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 2주에서 3주 정도면 어느 정도 결판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주에서 3주면 여러분들께서 지금 바로 함께 공략해 주셔야 또 수익을 가득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연말에 여러분들께서 내년 시장을 미리 대비하셔야 되는데요. 오늘 그런 종목 두 가지나 준비해 주셨다고 하니까요. QR코드 통해서 빠르게 함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띄워주시니까 일부 종목이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전문가님, 일부 종목으로는 어떤 거 준비해 주셨을까요? 자, 일부 종목이 사실 제가 정말 애정하는 종목이었죠. 제가 앵커님이랑 하면서 이 종목을 했는지 안 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했었어요. 했었나요? 네. 그때도 한 40~50% 수익 났을 맞아요. 거예요. 그렇죠. 네. 이 종목은 제가 뭐 잡았다 하면은 날아가는 그런 종목이지 약간 않나. 이스트 소프트 같은 느낌인가요? 그렇죠. 이스트 소프트도 제가 잡으면은 건들면은 제가 신기하게 네. 불면은 그때 갑자기 날아갔죠. 날아가는 그런 종목이고 이 녀석도 제가 싹 잡으면은 갑자기 하늘로 날아가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자 제가 AI 뭐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고 뭐 메타버스 이런 거 진짜 정말 많이 팠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메타버스 기술력의 한 중심에 있는 그런 종목이다. 사실상 반도체 기업입니다. 반도체 기업인데 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PCB. FPCB가 뭐냐면은 FPCB 전성시대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이 FPCB 전성시대가 원래 PCB 그 인쇄 회로 기판입니다. 반도체를 만들 때 초록색으로 기판 쫙 깔아가지고 그 위에다가 뭐 하여튼 뭐 많이 막 올려 쌓고 막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예전에는 기술력이 부족해서 뭐 저기 외국에서 떼오고 미국 그 일본 여기서 뭐 기술력 받아오고 막 이렇게 하다가 이제는 우리나라가 PCB까지도 완전히 국산화를 한 상태죠. 국산화를 한 상태인데
그 이후에 우리나라가 IT 강국이 된 상태고, 그리고 여기에서 더 추가적으로 이 PCB로는 인쇄 회로기판으로는 우리가 지금 굉장히 4차 산업 선두적인 그 기술력들을 만들 수가 없다. 뭐냐면 바로 스마트 안경, 그리고 핸드폰, 휘어지는 핸드폰 있잖아요. 접었다 폈다 하는 거, 그거, 그리고 또 이제 워치랑 갤럭시 링 같은 거, 스마트 링 같은 거, 여기에 보시면은 다 휘어지고 구부러지고 접히고, 여기다가도 뭐 막 자꾸 휘어질 수 있는 그런 안경들인데, 그렇게 되면은 이 PCB가 약간 호환되기가 힘들다. 네. 이 반도체 회로 기판이 이게 구부러지거나 부러질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쓸모가 없다. 그래서 앞에다가 플렉서블 그 인쇄 회로 기판이라는 거를 만듭니다. 구부러지는 회로 기판. 그래가지고 그거를 FPCB라고 하는데, 이 FPCB가 딱 들으면은 이게 뭘까 생각을 하시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시는 뭐 플립이라든지 폴더폰이라든지 워치라든지 그리고 VR 기기라든지, 여기에 모두 다 이제는 그냥 PCB가 아니라 FPCB를 넣어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2025년도, 2026년도 이때부터는 PCB가 거의 사용되지 않을 것 같아요. 대부분 다 플렉서블 디스플레이를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는 다 FPCB를 기본적으로 장착을 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또 메타에서 이슈가 어마어마하죠. 메타가 네. 스마트 안경을 레이벤이라는, 네. 레이벤 아시죠? 레이벤. 선글라스, 그리고 뭐 그 뿔테 같은 거 만드는 그런 원래 선글라스 회사잖아요. 네. 레이벤이랑 같이 합작을 해가지고 스마트 안경을 오. 출시를 했었습니다. 했었어요? 2023년도 9월에 네. 심지어 2세대 모델을 출시를 했어요. 근데 크게 이슈가 안 됐나 봐요. 이게 마이너 그 되게 매니악한 그런 거라서 네. 그 거기 계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이 샀습니다. 1세대 출시를 하고 나서 그것도 굉장히 수요가 많아가지고 네. 돈을 많이 벌었는데, 2세대를 출시를 했는데 단 한 3개월 만에, 네. 한 3, 4개월 만에 1세대 매출량을 다 따라잡습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기염을 토하는 이슈들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메타가 레이벤이랑 스마트 안경, 여기에다가 디스플레이 기능 탑재해서 또 뭘 탑재를 하냐? AI까지. AI까지 탑재를 해가지고 레이벤 메타였나 어쨌든 스마트 안경 레이벤 메타랍니다. 레이벤 메타 3차, 네. 3세대를 내년 중으로 출시를 할 거다. 이게 보면은 사실상 그 애플에서 비전 프로를 딱 출시를 했을 때도 그때 굉장히 많은 구매자들이 실망을 했었잖아요. 맞아요. 굉장히 많은 구매자들이 네. 실망을 하면서 메타 그 주커버그가 이게 뭐야? 라는 반응이었거든요, 실제로. 네. 왜냐하면 굉장히 무겁고 불편하고, 맞아요. AR인데도 왜 이게 증강현실인데 굳이 이렇게까지 싹 다 덮어가지고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그런 의구심을 품었었는데, 메타에서는 이미 굉장히 가벼운 그런 안경들, 이제 레이벤과 협업하는 거 외에 레이벤 메타였나, 메타 레이벤이었나, 어쨌든 그 3세대 그 스마트 안경 출시하는 거 외에 오라이언이라고 또 출시를 해요. 자체적으로. 한번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제가 한 세네 달 전에 말씀드렸을 겁니다. 그때 오라이언이라는 걸 출시를 한다라고 발표를 했었고, 또 이것도 내년 중으로 출시를 합니다. 두 개를 그럼 같이 공개하는 거예요? 계속 공개를 해요, 메타가. 그래서 그 메타 측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은, 자, 앤드류 보스워스라는 CTO가 네. 내년이 메타 기술적인 혁신을 이뤄내는 가장 중요한 해가 될 거다. 메타를 사야겠네요. 메타를 사셔도 좋죠. 자, 네. 그렇죠. 메타를 사셔도 좋고,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메타는 경쟁사가 있잖아요. 네. 메타와 애플이 싸우죠. 메타와 삼성이 싸워요. 네. 그러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그러면은 메타를 살까, 삼성을 살까, 애플을 살까 고민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FPCB 기업이 FPCB를 메타에다가도 납품을 하고, 애플에다가도 납품을 하고, 삼성에다가도 납품을 해요. 그리고 심지어 요새 하웨이랑 뭐 중국 기업들이 굉장히 난립니다. 네. 그런데 이 중국의 써니옵티컬이라는 FPCB 해가지고 카메라 모듈 만드는 회사가 있어요. 네. 거기에다가 또 납품을 합니다. 이것만 봐도 이제 완성형 그런 그 모델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 그런 기업보다 그 안에 핵심 소재들을 만들어서 여러 기업들에게 납품을 하는 회사를 투자하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요새 시장이 사실 제가 네, 너무 힘들잖아요. 맞아요. 그 개인 투자자분들 속 고름 막 터지고 있고 막 이런 사정을 제가 다 압니다. 물론 제 주위에도 정말 많고 가까운 사람들 정말 많고 그런데 여기에서 굉장히 좀 신중하게 똑똑하게 투자를 해야 되는 게 좀 짧게 보고 나와야 돼요. 아, 제가 사실 그래요? 메타 관련해가지고 제가 오늘 이 종목 가지고 왔을 때도 원래는 한 4, 50%까지 수익 날 때까지 기다려라 네. 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종목은 한 2주 정도 보고 한 20% 수익 나도 음. 빨리 정리하고 나오시는 게 조금 더 안정적으로 상승을 욕심을 안 부리는 게 되지 않을까. 여러분들은 일단 이 정도만 체크를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일부 종목을 소개해 주셨는데요. 우선 일부 종목은 FPCB 관련주라고 합니다. 반도체 안에서도 이 소형화와 경량화가 되면서 개발된 전자 부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많은 기업들에서 출시하고 있는 스마트 안경, 스마트 링, 그리고 폴더블 폰에 이 FPCB가 필수적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 FPCB 관련주, 어떻게 보면 이 스마트 안경 관련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이 스마트 안경 관련주를 지금 살펴보셔야 되는 이유 여러 가지 짚어주셨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메타가 이 AR 기기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레이벤과 협력을 해서 이 메타 안경의 디스플레이 기능까지 장착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개발되는 레이벤 스마트 안경도 내년 출시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신제품을 출시하게 된다면 그 모멘텀으로 관련주들 상승세를 나타낼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지금 시점에서 미리미리 출시하기 전에 지금 시점에서 살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일부 종목은 무엇보다도 좀 단기적으로 상승이 나왔을 때 빠르게 매도하는 게 좋겠다라고까지 전략을 세워주셨는데요. 오늘 종목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함께 하시는 방법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략주에 대한 자세한 정보 저희 팍스 통신망 안에서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요. 통신망 입장 방법은 바로 QR코드입니다. QR코드 쪽으로 카메라 어플 실행하시고 가깝게 비춰주시면 입장 가능합니다. 저희가 생방송 시간 중에만 문 열어드리고 있으니까요. 빠르게 입장하시고 오늘 두 가지 공략주 모두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FPCB 쪽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전문가님, 네. 이 오라이언도 공개가 됐었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레이벤 메타와 비교했을 때 어떤 게 더 좋을 것 같으세요? 이게 본인이 네, 선호도에 따라 다른가요? 그렇죠. 본인이 약간 되게 조금 가볍게 네. 나는 가볍게 그 스마트 안경을 경험을 해보고 주된 목적은 뭐 레이벤을 사용을 하면서 선글라스를 쓰고 뭐 이런 목적이다라고 하면은 되게 가벼운 유저로서 그런 걸 사용하셔도 될 것 같은데 네. 그런데 일단은 나는 스마트 안경 지금 메타가 만들고자 하는 모든 디스플레이 뭐 AI 서비스 이런 것들을 다 경험을 하고 싶다 하시면은 당연히 오라이언을 사시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뭐 나중에는 그 레이벤에서 만든 것도 네. 레이벤과 같이 만든 것도 그리고 오라이언도 결과적으로는 기술력이 계속 올라가면서 둘 다 거기서 거길 거다라고 그래요? 생각을 하는데 지금 당장은 기술력 차이가 많이 있겠죠. 네. 왜냐하면 메타에서 기를 쓰고 애플을 이기려고 만드는 오라이언과 여기에다가 기술력 조금 섞어가지고 레이벤과 협업해가지고 만드는 거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레이벤에서도 여기에 뭐 AI 비서가 들어가서 네. 여기에다가 뭐 말을 하면은 어느 정도 얘가 텍스트도 주고 뭐 와 근데 진짜 세상 신기한 게 냉장고를 딱 열어가지고 식재료들이 좀 있잖아요. 네. 냉장고 식재료 싹 보면서 이 안경으로 봅니다. 안경 쓴 채로 네. 싹 봐요. 그러면서 오늘 뭘 해 먹을지 모르겠는데 추천 좀 해줄래? 하면은 얘가 요 안에 있는 식재료 가지고 추천을 해요. 그런 게 돼요? 된답니다. 이 레이벤 메타가요? 네. 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레시피도 알려줘요. 여기에서. 너무 좋은데요? 그러면 이제 요새 뭐 요리하시는 분들도 다 뭐 너튜브 옆에다가 탁 틀어놓고 맞아요. 여기서 이렇게 하는구나 탁탁탁탁 이거 그렇죠. 세 스푼 오케이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런 건 필요 없이 이거 끼고 있으면은 네 맞습니다. 세 스푼 넣으세요. 오케이 세 스푼 이렇게 할 수 있는
야, 그 세상이 미쳐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세상이 오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아날로그 세상에서 머물러 계시지 마시고 제가 가지고 온 일부 종목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마크 저커버그 같은 경우엔 주커 저커버그죠. 죄송합니다. 일단은 그 저커버그 같은 경우에는 일단 애플과 싸워서 네. 반드시 어쨌든 이겨야 되잖아요. 그럼요. 일단은 애플이 한번 비전 프로로 네. 한번 실패를 했으니까 네. 일단은 절대로 그런 식으로 하지 않겠다라는 큰 포부를 가지고 내년에 굉장히 크게 출시를 할 건데 여기서 FPCB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간다는 거죠. 오. 일부 종목이 독점 기업이다. 그래요? 네, FPCB를 메타에다가 싹 다 납품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 메타에서는 이 제품만 다 흡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도 뭐 메타가 오큘러스 퀘스트 제품, 이제 오큘러스가 아니죠. 메타 퀘스트 2, 3 출시를 했다 하면은 그때 주가가 한 120%, 130% 이렇게 올랐었던 그런 종목인데 이제는 더 크게 충분히 오를 수 있다. 하지만 리스크는 국내 증시 전체적인 전반적인 리스크가 있다라는 점 여러분들이 꼭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일부 종목 소개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FPCB 관련주 소개해주고 계시는데요. 우선 주목할 점이 오늘 기업이 바로 독점 기업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FPCB를 메타, 애플, 삼성에 모두 납품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독점 기업인 만큼 이런 출시 일정이나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주가 상승이 굉장히 크게 나왔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메타도 신제품을 출시를 앞두고 있고 삼성에서도 신제품 출시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미리미리 FPCB 관련주, 스마트 안경 관련주들 미리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스마트 안경, 이 FPCB 관련주 소개해주고 계시는데요. 이 종목을 정확한 정보, 매수가와 목표가, 가격 전략까지 함께 세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하시는 방법 우측 하단 QR코드입니다. QR코드 쪽으로 카메라 어플 실행하시고 가깝게 비춰주시면 입장 가능합니다. 입장하시고 오늘의 공략주 바로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지금 메타도 그렇지만 삼성전자에서도 좀 신제품을 출시한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나요? 진짜 세상이 네, 힘들잖아요. 힘들죠. 야, 요새 너무 힘들고 물가는 하염없이 올라가고 네. 있고 그런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제발 뭔가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정말 컸는데 네. 다행히 갤럭시 언팩 행사를 다음 달에 진행합니다. 네. 사실 조금 늦어지면 어떡하나 걱정을 네. 했었는데 다행히 1월 26일 날 예정이 되어 있고 여기에서 이 언팩 행사를 진행을 하는데 이 어마어마한 행사 중에서 갤럭시 스마트 안경을 선보인다라고 합니다. 갤럭시에서도 안경을 내는 거네요. 그렇죠. 야, 삼성에서 스마트 안경을 출시를 한다? 그러면은 사실상 그 예전에 제가 애플워치도 물론 뭐 알고는 있었지만 애플워치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도 그때 그 어른들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들 저보다 연배가 있으신 분들도 그때 당시 갤럭시 워치를 사용하고 계셨거든요. 네. 그러면서 뭐 이거 통화도 하고 갤럭시 워치인가요? 아니 이건 갤럭시 워치 아닙니다. 그냥 네. 시계가 있어가지고 계속 만지게 되는데 죄송합니다. 다음에 갤럭시 워치 말고 애플워치 한번 차고 오겠습니다. 어쨌든 그 워치들을 보면서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지? 기계들을 잘 활용하는 것처럼 네. 나이가 굉장히 지긋하신 어른분들께서도 여기서 탁 대고 대화를 하는 거 보고 네. 야 진짜 신세대다 멋있다 했는데 삼성에서 만들면은 나이 있으신 분들도 다 사간다는 거죠. 한마디로 삼성에서 스마트 안경을 출시를 한다? 네. 그러면은 이제 어른들이 다 안경 쓰고 다니는 겁니다. 다 안경 쓰고 뭐 어렸을 때 갑자기 그게 생각나는데 네. 그 앵커님 안 그러셨을 수도 있겠지만 네. 제가 어렸을 때는 제가 눈이 좀 좋아가지고 오. 주변에 친구들이 안경 쓰는 애들 보면 그래 부러웠어요. 그래요? 저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안경 쓰고 다니다 그러면 되게 지적인 것 같고 약간 좀 멋있는 것 같고 네. 뭔가 액세서리가 하나 더 걸쳐져 있으니까 오. 약간 그런 마음이어서 네. 어렸을 때 친구들이랑 친구 눈병 생기면 야 나도 눈병 옮을까 막 하고 그렇게 장난도 쳤었는데 네. 하지만 아주 오랫동안 눈이 좋았다가 한번 뭐 훅 가니까 힘들더라고요. 어쨌든 결과적으로 좀 다른 이야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안경이 다시 한번 그 굉장히 트렌디한 그 액세서리 용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 뭐를 통해서 그때도 있었잖아요. 어떤 거요? 애플이 그 네. 처음에 에어팟 출시를 했을 때 아. 사람들이 다 이상하다 했어요. 맞아요. 이상했어요. 콩나물 같다. 이거 뭐냐? 왜 뚝 맞아요. 잘려 있냐? 막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는 그런 게 아니라 안경을 쓰고 뭐 이상한 뿔테 안경 쓰고 있냐? 네. 뭐 하하 형님 같이 네. 그런 분들 뭐 그 뿔테 되게 큰 거 끼고 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처럼 아유 별로다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제는 그게 하나의 굉장히 트렌디한 그 액세서리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1월 26일 날 공개를 한다라고 했는데 그 전에 크게 슈팅 한번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일부 종목 제가 가지고 온 게 삼성전자에다가도 FPCB를 납품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 갤럭시 링 그리고 스마트 안경 여기에 다 들어가는 제품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일단 체크를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삼성전자에 대한 이슈도 언급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삼성전자 갤럭시 언팩 행사를 앞두고 있는데요. 이 갤럭시 언팩 행사가 1월 26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그 시점 이전부터 미리 살펴보셔야겠죠. 우선 삼성전자가 내달 열리는 이 갤럭시 언팩 2025 행사에서 갤럭시 링 후속작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갤럭시 링 후속작뿐만 아니라 이 스마트 안경에 대한 이야기도 나온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신제품 관련해서 오늘 기업이 또 상승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오늘 공략주를 미리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삼성전자는 유럽 특허청 그리고 영국 특허청을 통해서 상표권을 새롭게 신청했다고 합니다. 이 XR이나 VR, AR 같은 다양한 기기 유형을 포함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삼성전자 관련 이슈도 함께 살펴보시면서 오늘 일부 종목 함께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공략주에 대한 정보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측 하단 QR코드 나오고 있습니다. QR코드 쪽으로 카메라 어플 실행하시고 가깝게 스캔해 주시면 입장 가능합니다. 생방송 시간 중에만 입장 가능하니까요. 빠르게 입장하시고 오늘 공략주 바로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께서 지금 좀 단기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네. 전문가님, 네. 1월 26일이면 지금 한 달 정도 남았네요. 정정하겠습니다. 23일입니다. 죄송합니다. 23일인가요? 네. 그러면은 23일 전에 파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은 좀 갖고 가도 괜찮을까요? 이게 원래는 전에 팔았어야 됐거든요. 그래요? 네, 전에 팔았어야죠. 왜냐하면은 그 기대감이 어느 정도 부푸니까. 하지만 근데 이 시장 자체는 FPCB 그 테마주들 자체는 그렇게 큰 부각을 받지 못해요. 큰 부각을 받지 못해서 언제 팔아야 되냐면은 실질적으로 얘네들이 공개를 다 하고 네. 기대감이 더 점점 올라갈 때. 아, 그리고 사실 언제 이거를 언제 네. 팔아야 될지 모르겠다. 사실 저도 기대감이 전에 더 많이 스며올 수도 있어요. 네. 뉴스나 뭐 이런 기사들이 많이 된다면. 그러면은 제가 미리 지금 팔아도 좋겠는데요 라고 하는 거를 어디서 말씀드리냐면은 여기에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그쵸. 그냥 오셔가지고 저한테 5출 이 양반 이거 살아야 하는데 언제 팔면 되냐 물어보시면 제가 알려드립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들어오셔가지고 언제 사고 언제 파는지 이런 것들도 안내를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FPCB가 굉장히 핫해진다라고 말씀드렸죠. 뭐 갤럭시 링도 그렇고 스마트워치, 안경 이런 것들 그리고 핸드폰까지도 다 이렇게 되잖아요. 네. 나중에는 태블릿이 쓸모가 없어지는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어요. 핸드폰 이렇게 있다가 쭉 늘려가지고 거기서 할 수도 있으니까. 오, 그게 실제로 LG전자에서 만들었었잖아요. 그래요? 이렇게 이거 모르시구나. 쭉 눌려지는 거요? 이게 LG전자에서 네. 이게 너무 아까운데 LG전자가 그 핸드폰 사업부를 철수를 하는 그 와중에 네. 이걸 만들었어요. 이거 제가 그거를 못 본 것 같아요. 약간 그쵸. 이게 핸드폰이 늘어나는 시중에 거예요? 안 팔렸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시중에 안 팔리고 개발자들이 만들어서 사업부가 철수가 되니까 그럼 자기네들끼리 한정판으로 한 300대 정도만 만들고 주변 사람들한테 주거나 팔고 해서 끝났어요. 아, 그래요? 이게 진짜 신기한 게 자, 버튼을 띡 누르면은 네. 이게 쫙 펼쳐집니다. 오, 자동으로. 휴대폰이요? 핸드폰이. 그리고 또 띡 누르면은 쫙 줄어듭니다. 오. 그래서 그 영상들을 실제로 그 활용도를 본 사람들이
와, LG전자의 마지막 찬스였다. 마지막 네. 그 비장의 무기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안타깝게 이걸 극비리에 진행을 하다 보니까 아. 위에서도 야, 그냥 이제 그만둬라 아, 그래요? 해서 끝났었던 그런 안타까운 그 영상을 제가 나중에 한번 가지고 오겠습니다. 지금 뭐 네. 찾으시면은 찾으실 수 있겠으나 제가 네. 한번 본 적이 있다. 어쨌든 이런 것들 FP12 굉장히 수요가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갤럭시 링에 대한 이야기도 사실 갤럭시 링만 봐도 좋거든요. 네. 이 갤럭시 링 같은 게 2023년도에 한 88만 개가 팔렸고 이게 2024년도에 약 170만 개가 팔렸습니다. 한 2배 이상. 그리고 2025년도에는 한 320만 개가 팔릴 것이다. 네. 거의 계속 한 2배씩 점프를 하고 있거든요. 네. 2배씩 점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갤럭시 링이나 스마트 링 쪽 이쪽에서의 FP12 수요도 어마어마하게 기하급수적으로 상승 나올 것이다. 그럼 한마디로 오늘 제가 가지고 온 기업이 돈을 떼거지로 벌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FP12 관련주 말씀해주고 계시는데요. 시장에서 수요가 점점 더 늘고 있다고 합니다. 우선 갤럭시 링에도 FP12가 필수적으로 들어가는데 이 스마트 링 역시나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전문가님께서 이 FP12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해주고 계시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이 갤럭시 언팩 행사 이전인 지금부터 미리미리 살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기업 역시나 지금 이 많은 FP12 반도체 관련주들 안에서 이 종목을 살펴보셔야 되는 이유도 이렇게 살펴주셨는데요. 오늘 기업이 바로 독점 기업이라고 합니다. 지금 애플이나 삼성, 메타 모두 다 스마트 안경이나 이 스마트 링 이런 것들을 출시를 앞두고 있는데 이 메타와 애플, 삼성에 모두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투자 상승 모멘텀이 많은 기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오늘 일부 종목 빠르게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나 지금 시점에서 함께 살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오늘 종목에 대한 정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QR코드 통해서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방송 시간 벌써 30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20분 지나면 문 닫히니까요. 빠르게 QR코드 통해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문가님 우선 오늘 네. 기업이 독점 기업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내년에 뭐 여러 기업에서 이 스마트 안경, 스마트 링 출시하면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제 생각으로는 네. 이 기업이 이제는 이 주가를 두 번 다시 못 만나지 않을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한 5천 원 구간이 있는데 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10,000원 아래에서는 무조건 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좀 많이 주가가 눌린 상태일까요? 눌려 있죠. 눌려 있고 저는 항상 이 종목이 한 4,000원, 5,000원대에서 매번 공략을 했었고 네. 매번 공략을 했었는데 항상 한 7,000원, 8,000원까지는 올랐었거든요. 오. 그런데 크게 한번 슈팅 받아가지고 한 13,000원까지도 올라갔어요. 차트를 한번 보자면 지금 이 종목 자체가 과거에 13,000원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이게 계속해서 뭐 비전 프로다, 뭐 메타에서 3 뭐 또 출시를 했다,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FP12의 수요가 계속 급증하다 보니까 이 기업이 메타버스 대장주로 움직였습니다. 대장주로 움직이면서 큰 상승 나왔는데 그 이후로 우리나라 뭐 이슈들, 뭐 우리나라 저기 아니면 전쟁 이슈들, 그리고 우리나라 뭐 환율 문제들, 뭐 문제가 많죠. 문제가 너무 많은 상태에서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른 기업들은 다 역배열 다 만들어서 바닥으로 뚫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 기업은 다른 선방을 굉장히 잘한 기업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아래에서 거의 쌍바닥 비슷한 차트를 만들어주고 있는데 네. 요것만 봐도 이 녀석은 지금 지수가 눌리는 게 아니면은 지수가 열리면은 네. 진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다른 스몰캡 기업들은 중소형주 같은 경우들은 이렇게 못 버팁니다. 네. 다 내려 꽂고 있어요. 다 아래로.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 한 2천억, 3천억 시가총액 가지고 계신 분들 차트 보시면은 다 아래로 꽂고 있잖아요. 네. 이것만 봐도 이 종목은 오늘도 그래도
상승했어요. 그래요? 소폭 한 0.3%, 소폭 양봉을 만들어 줬죠. 양봉을 만들어 준 것만 봐도 이 녀석은 끼가 있다. 나중에는 정말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되지 않을까.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향후로 보면은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네. 10,000원 아래에서 파는 거는 좀 아쉽다. 지금 5,000원인데 10,000원 위에서 팔아라. 이거는 상승률 한 100% 보자 이건데 지금 시장 자체가 조금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네. 한 20% 정도에서 일단은 끊어놓고 그 다음에 또 저한테 물어보세요. 저한테 물어보시면은 제가 열심히 또 분석해가지고 하나하나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오늘 공략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주목하셔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종목은 사실 몇 차례나 소개해 주셨던 종목인데 소개해 주실 때마다 30%에서 50% 정도 급등이 나오곤 했습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공략 주시니까요.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내 증시가 안정되면 크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선은 단기적으로 20% 수익권에서 매도하자라고 말씀해 주셨고 추가 수익, 추가 목표가는 팍스통신망 안에서 자세한 타이밍을 짚어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언제 사서 언제 팔아야 되는지 이런 매도 시점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런 타이밍적인 것들 모두 다 저희 팍스통신망 안에서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님과 방송이 없는 날에도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QR코드 통해서 저희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QR코드 쪽으로 카메라 어플 실행하시고 이쪽으로 가깝게 스캔해 주시면 입장 가능합니다. 입장하시고 오늘의 공략주 1부 종목과 2부 종목 모두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증시콜라텍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증시콜라텍 2부도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 공략주로 넘어가기에 앞서서 우리 오치열 전문가님과 함께 하셔야 되는 이유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수익률에 있는데요. 전문가님께서 이렇게 시장이 어려울 때도 여러분들께 꾸준하게 수익을 챙겨주셨습니다. 우선 최근에 CJ 시푸드라는 식품주로 14.8% 수익 안겨다 주셨고요. 이스트 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수익을 함께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11월 중순에 두 차례나 소개해 주시면서 76.5% 그리고 91%라는 엄청난 수익률을 달성을 했습니다. 사실 11월 시장에서 굉장히 보기 힘든 수익률인데요. 이렇게 90%가 넘는 수익까지도 안겨다 주셨다는 점 살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금호타이어 같은 경우에 또 겨울철 수혜주로 소개해 주시고 17% 가져가고 있고요. 아모그린텍이라는 전기차 관련주로
지금 21% 수익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시장이 어려울 때도 꾸준하게 수익 나는 종목들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함께 하시면서 앞으로 시장에서 크게 수익 볼 수 있는 종목들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두 가지 공략주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두 가지 공략주 함께 하시는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우측 하단 QR코드 보이시죠? QR코드 쪽으로 카메라 어플 실행하시고 이쪽으로 가깝게 비춰주시면 입장 가능합니다. 입장하시고 오늘 두 가지 공략주 모두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2부 종목으로 넘어갈까 합니다. 전문가님. 네, 우선 이 두 가지 공략주를 준비해 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오늘은 어느 쪽에 좀 더 이 집중하고 계실까요? 둘 다 집중합니다. 아, 하나만 골라주세요. 이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2부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린 종목이고 똑같은 종목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데 왜 가지고 왔냐? 네. 이 종목 같은 경우 연금이에요, 연금. 연금이요? 연금이죠, 연금. 이게 배당주처럼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게 내가 넣어놨다가 배당금을 받는 거잖아요. 네. 연금도 넣어놨다가 나중에 나이 들어서 받는 거고. 네. 근데 이 종목은 겨울만 되면은 넣어놨다가 겨울 끝나기 전에 상승이 나와서 수익 보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오. 녀석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계절 종목이에요. 계절 종목. 계절 여러분들은 종목. 제가 이 종목 자세하게 설명드릴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이 종목은 뭡니다. 이것만 알고 계셔도 겨울마다 상승 나오는구나. 언제 상승 나오냐면은 일단 미리 사놓고 미리 보유를 해놓고 계시면은 네. 나중에 TV에 뉴스에 갑자기 대설주의보가 떴습니다. 아. 폭설이 떴습니다. 이렇게 눈이 한 30cm 온다고 합니다. 주말 동안에 눈 피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말이 나온다. 그러면은 다음날 개장하면은 쫙 올라가 있는 오. 그런 녀석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됐고 그래서 2부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매년 살 수 있어요. 네. 매년 한 12월 달쯤부터 공략을 하면은 못해도 한 20%씩 오. 꾸준하게 상승 나올 수 있습니다. 1년에 20% 상승률이면 적금보다 낫네요. 적금 예적금보다 훨씬 아, 좋죠. 비교가 안 되죠. 비교가 네. 비교가 안 됩니다. 네. 여러분들 뭐 어디 쪽에다가 만약에 내가 적금을 하고 있다, 한 몇천만 원 넣어놓고 이거를 목돈을 놔두고 있다 네. 하시는 분들은 뭐 한 1, 2천만이라도 잠깐 꺼냈다가 네. 물론 꺼낼 수 없겠지만 그거를 빼놨다가 잠깐 놔뒀다가 잠깐 다르게 보관을 하고 있다가 그걸로 주식 투자도 하고 뭣도 하고 이렇게 하고 계시다가 이제 12월 달에 되면은 제가 딱 오늘 안내해드린 그 종목 싹 넣었잖아요. 그러면은 스무스하게 한 15% 20%싹 들어오면은 마음이 따뜻해진다. 올 겨울이 따뜻한 겨울이 될 수도 있다. 이거를 언제 매년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년. 괜찮죠. 근데 일부 종목은 이제 못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한번 오르고 나면 끝납니다. 오. 한번 오르고 나면은 이 아래까지 오기가 힘들 수도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없던 게 생기는 거예요. 없던 거. 없는 스마트 링, 없던 워치들, 스마트 워치, 없던 스마트 안경들 이런 것들이 없던 것들이 생기니까 이제는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그 주가가 이제는 없어지는 거죠. 이제는 우리가 찾아볼 수 없는 주가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일부 종목 말씀드리는 게 한 5천 원대거든요. 네. 5천 원대인데 이제는 10,000원 아래에서는 보기 힘든 종목이 될 것이고 제가 2부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녀석 같은 경우에도 한 10,000원 이하에 한 6,000원 요 정도 하는데 요 녀석은 그 이후로 한 8,000원까지 갔다가 또 내려갈 거고 또 8,000원 갔다가 또 내려갈 거고 계속 하기 때문에 1부 종목의 기회는 한 번이고 2부 종목은 매년 기회가 온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2부 종목은 계절 수혜주 준비해 주셨습니다. 겨울철 수혜주라고 하는데요. 겨울마다 상승세를 나타내는 종목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좀 안정적으로 수익을 챙겨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2부 종목에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정적으로 20%의 수익 가져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대설이나 폭설 이슈가 있을 때마다 상승세를 나타내곤 했다고 합니다. 또 마침 이렇게 추운 계절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지금 시점에서 이 시점 상황에 딱 맞는 2부 종목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1부 종목과 2부 종목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두 가지 공략주에 대한 자세한 정보, 어떤 종목이고 언제 사서 언제 팔아야 되는지 이런 전략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화면 우측 하단 QR코드 보이시죠? QR코드 쪽으로 카메라 어플 실행하시고 가깝게 비춰주시면 입장 가능합니다. 겨울철 수혜주로 좀 안정적인 수익 가져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빠르게 QR코드 통해서 입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가님 지금 네. 겨울 수혜주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혹시나 겨울이 너무 안 추우면 어떡해요? 눈도 안 오고 그렇게 막 춥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 뭐 어쩔 수 없죠. 안 오를 겁니다. 어쩔 아 수 그래요? 없어요. 네, 그럼 올해는 괜찮을까요? 제가 네. 날씨를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 자연의 힘을 제가 그럼요. 솔직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눈이 네. 안 와서 올해는 뭐가 제설할 없네? 게 없어요. 올해는 제설을 할 필요가 없네? 그러면 죄송한 거죠, 제가. 정말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제가 거짓말을 수는 없으니까. 지금은 괜찮은 거죠. 지금은 괜찮죠. 근데 제가 봤을 때 일단은 시장 자체가 평년보다는 더 추울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맞아요. 하고 있어요. 올 겨울이 평년보다 네. 더 추울 것이고 내년은 더 추워질 것이다. 왜냐하면은 여름은 더 뜨거워지고 겨울은 더 추워질 것입니다. 뭐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거든요. 뭐 이상기후 때문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시장 자체가 좀 점점 뜨거워지고 점점 추워지기 때문에 관련주들의 움직임도 더 커지면 커졌지 더 적어지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쏠림 현상이 굉장히 더 커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네. 눈이 안 오면 어떡해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비가 와도 상관없어요. 아 그래요? 비가 온 뒤에 날씨가 춥잖아요. 네. 지금 그래도 한 영하 5도, 6도, 7도 막 이렇게 그렇죠. 하잖아요. 네. 그런데 영하면은 물이 얼잖아요. 네. 비가 옵니다. 그러면은 블랙아이스가 생겨요. 눈이 안 와도 블랙아이스가 생기는데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이 네.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다. 지금 보시면은 한파특보가 굉장히 심해지고 있습니다. 한파특보 속 뭐 서해안, 뭐 대설이다, 뭐 내일까지 최고 20cm 폭설. 오늘 기사입니다. 내일 폭설이 올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 다시 강추위, 뭐 한파특보, 뭐 충청 전라도권 최대 20cm 폭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이 이슈를 받고 상승 나올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가 아직 힘을 못 쓰고 있죠. 그런데 제가 오늘 1부 종목, 2부 종목을 가지고 오고 한 2주가 지났는데도 슈팅이 제대로 안 나온다. 그러면은 국내 주식은 당분간 닫아둬야 하지 않을까. 진짜 이거는 제가 진짜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네. 국내 증시가. 이게 제가 방송이니까 웃으면서 편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국내 증시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다. 그러면서 만약에 1부 종목, 2부 종목도 정말 올라가야 하는 종목이거든요. 네. 그런데도 못 올랐다 하면은 지수 탓해야 됩니다. 지수 탓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블랙아이스 관련주로 2부 종목이 큰 슈팅을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이다. 제설 관련주다. 자, 시간이 없으니까 차트 먼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차트가 이 종목이 원래는 이렇게 변동성이 없어요. 지금 저기 보시면은 거래 정지도 됐었죠. 네. 야, 거래 정지되면 이거 큰일 나는 종목 아니야, 오철 이 양반아라고 하실 수 있는데 과거에 이 회사 전 대표가 횡령을 좀 해가지고 그래서 거래가 정지가 됐었어요. 하지만 전 대표고 지금 대표는 열심히 회사 일으키려고 하고 있고 뭐 그 퍼스트 펭귄이다 뭐다 해가지고 그쪽 시장뿐만 아니라 뭐 반도체라든지 새로운 화학 물질로 뭐 시장을 선두주자가 되겠다 해가지고 뭐 퍼스트 펭귄이다 뭐다 이렇게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자연스럽게 큰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것만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두 가지 공략주 모두 다 만나보셨습니다. 공략주에 대한 정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QR코드 통해서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